마흔 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마흔 넘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그 과정에서 너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년 뒤 사회생활을 하게 될 어린 딸을 위하여 돈과 인생에 대한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 50가지가 담긴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입니다. 지은이는 박소연,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공부해서 돈을 잘 지키고 불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경제를 잘 이해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만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더 이상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돈이 없으면 그나마 있던 행복도 무너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사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금융 문맹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생각보다 마흔은 금방 온다.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모아둔 사람과 자산을 모아두지 않은 사람의 마흔은 생활 전반에 걸쳐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마흔이 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대차대조표부터 써보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내 미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금세 기가 죽는다. 그처럼 한번 돈을 쫓기 시작하면 그 삶이 끝날 줄을 모른다. 1억이 있으면 10억 부자가 부럽고 10억이 있으면 3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기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막연히 돈을 쫓는 삶이 금방 불행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50억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남들이 아무리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는 거야. 속으로는 부럽겠지. 저런 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한다니까. 하며 비아냥대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목표는 50억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각자 따로 있다. 사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과시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루고 싶은 경제적 독립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내 힘으로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보면 내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스텝들이 필요할지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에 불입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부자이지만 너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 사람보다 불행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피어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철저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을 확 조여와 순식간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겨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게끔 자산을 관리해 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안정감이다. 안정감은 말 그대로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쇼핑에 실패해도 투자한 주식이 조금 빠지더라도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가 반토막 나더라도 월급이 있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월급이 없으면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와 고정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그래서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자산관리에 있어 매달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달 일정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와야만 생활비를 비롯해 써야 할 고정비용을 무리 없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손실이 난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든 재정적인 안정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되면 물론이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에는 끔찍한 폭락 이후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어김없이 통한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위기를 뚫고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그러려면 미래는 낙관하되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합리적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권하는 이유다. 사람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돈이 얼마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의미에서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내가 원하는 삶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통 돈을 벌 생각만 한다. 그것으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로 손해를 보면 충격에 빠진다. 투자한 돈이 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상황이 바뀌어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식 그래프 곡선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 오기 시작한다. 반년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원금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이 회복되면 얼른 돈을 다 찾은 다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데 몇 달 뒤 주식시장이 좋아져 내가 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 빼지 말 걸 괜히 뺐나 싶어진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또다시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주위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봐, 내 선택이 맞았다니까. 역시 안 하는 게 나아 하며 확신을 하게 된다.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실이 나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고 또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돈을 번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재테크 초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날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소액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점차 너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돈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만 한다.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투자 시장을 떠나지 마라. 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을 때는 바로 남들이 떠날 때다. 지나친 결핍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집이나 주식을 샀을 때 결과가 안 좋은 이유도 비슷하겠지. 이것이 배가 고플 때는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배가 고플 때 내가 할 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결정을 내린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려는 행동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 너도 모든 성공에는 운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아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똑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엄청난 성과를 올릴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쉽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가 좋다고 너무 들떠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운도 실력도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 보아라. 그러면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의 기회들이 천천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그들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인 30, 40대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야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잡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과 뉴스를 접하면서 시사와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과 콜라겐 등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단순히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정신적 건강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매일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고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자를 만드는 루틴이 된다. 둘째, 매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주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훌륭한 결과를 내고 누구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든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남과 다른 무엇, 즉 차이를 만들어내면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연봉이 오르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도 하고 스카웃의 제의나 투자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워런 버핏의 말처럼 가장 최고의 투자는 너 자신에게 하는 투자일 수 있다. 왜 위대한 투자가들과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을까? 내가 볼 때는 결국 창조적 사고의 힘은 다독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철학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난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점검하게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내 생각들을 바라보게 된다. 즉 많이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된다는 뜻이다. 돈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는 너에게 나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살다 보니 지식보다 중요한 게 관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경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투자를 꼭 잘하는 건 아니다. 투자 기법 100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다. 친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돈 거래는 웬만해선 하지 않는 게 좋다. 정 빌려주고 싶다면 애초에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저도 그 돈이 아쉽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 한들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주어라.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빌려주는 순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회사를 다니든 프리랜서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일로 만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다 마음이 상하거나 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일을 잘해보겠다는 욕심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마라. 항상 인간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을 하다 너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슬플 때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거라. 똑똑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 무엇도 배우려 들지 않아 적응을 잘 못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작정 자신의 의견만 고집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된다.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눈덩이 굴리듯 그 능력치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도가 좋은 직원이 3년차, 5년차가 되면서 괄목상대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 이력서 한 줄을 더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 스스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장의 결과에 집착해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한다면 지금의 너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2, 3년 후에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이들이 생겨날 테고 그들은 분명 너에게 새로운 부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엄마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조언이 쉽게 와닿습니다. 돈과 인생에 대한 좋은 태도와 습관들을 길러 오늘보다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